박사님, 음, 저희가 올림픽에 나왔던 개막식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까지 이렇게 좀 풀어봤는데요. 제가 어쨌든 또 패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신기한 게 이 패션 쪽에 정말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나 보면 대체로 남자가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오히려 패션이나 음, 디자인 쪽 하면 좀 여자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거든요. 음, 그러면 또 이렇게 왜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좀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면 그분들의 이제 살아온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동성애자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디자이너들이. 음,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아, 이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중에 그런 예술이나 디자인적으로 좀 특출난 그런 것이 뭐 있는 게 아닐까?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 제가 연구를 해야 될까요? 어, 어. 박사님이 생각하시기엔 좀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 나는 이제 의학적으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이 그런 게 이제 똑같이 나오면 의학적으로 조금 더 편중되는 거예요, 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적으로밖에는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음, 그 심지어는 그 남자가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하는 행동도 여자처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 예. 목소리도 여자처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게 단순히 이제 후천적으로 그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 건가? 음, 아니면 또 유전적으로 무슨 DNA가 아, 있어가지고 그런 건가? 아, 이런 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네. 앞으로 밝혀질 거지. 음. 그렇군요. 확실히 뭔가 진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연구를 해볼 좀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실제로 느끼고 하니까 그런 느낌을 수집한다든지 네, 또 그 사람이 병원에 가서 뭐 그런 검사를 해본다든지 네, 수집하기도 좋잖아요. 예. 근데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 이렇게 저는 감각이 좀 뛰어날까? 근데 그런 게 진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음, 그게 정말 유전적인 영향인 그럼, 건지, 아니면 학습된 것인지. 음, 근데 대체로 그 디자이너들의 그 이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좀 타고나는 부분이 좀 많지 않은가 싶어요. 어릴 때부터 음, 그런 남다른 뭐 10살 때부터 그런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든지 어떤 의상을 제작하는데 소질이 있었다든지. 그렇게 타고난다는 것은 태어나기 이전에 갖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부모로부터의 영향. 그럼요. 그 부모, 할아버지, 뭐 쭉 올라가서 말이지. 네. 그 계통으로 내려오는 축적된 DNA가 어떤 게 있는가. 아, 그게 이제 타고 나는 것이고, 네. 태어나서 하는 건 학습이에요. 음, 예를 들어,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적인 사고 체계와 감정을 갖는 거예요. 네. 우리가 유럽에서 태어났다면 또 유럽 같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아프리카 같은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 성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원인은 내가 뭐 학습이라고만 얘기하겠지만 그 입양아들 있잖아요. 아,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입양아 많이 보냈지. 어, 근데 걔들이 엄마 찾아 이제 한국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텔레비에서 보면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음, 그렇죠. 모양만 한국 사람이지. 사고 체계, 감정 뭐 이런 건 해외에서 계속 살았으니까.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학습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라.
타고나는 DNA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배운 것이 어떻게 배웠는가? 그럼 박사님 이제 이게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그러면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유전적인 영향이 큰지 학습적인 영향이 큰지도 좀 봐야겠네요. 아, 그럼요.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건 그거예요.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될 거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런 것을,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증명된 질병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음. 근데 이게 유전적인 영향이 있다면 동성 간에는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동성 그게 간에? 동성 간에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음. 유전적인 영향을 받으려면 어쨌든 이성 간의 관계에서 아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도 영향이 있을까요? 나올 수가 없지. 동성인데 어떻게 애가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유전적인 영향이 아니, 있다면 유전적이라는 거는 예. 동성애적인 유전적 요인이다, 그게.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동성애를 할 행위를, 잠재적으로 갖고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아, 이성적인 부모들 사이에서도 어,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태어났다고 해서 예. 임신할 수 있는 거는 못 돼. 그렇죠. 신체 그건 조건이 신체적이 안 그렇게 안 되니까. 돼. 저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보다는 학습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 예. 연구해봐요. 그래서 난 모르겠어. 그 두 가지가 예. 뭐 가설로 나와 있는 게 아직은 없으니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음. 그래서 이것도 참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설 중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예. 그 소위 이제 그 남성과 이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시기가 대체로 한 4살, 5살 그쯤 되면 어, 그 구분이 된대요. 그거는 이제 해부학적으로 그냥 모양이 다르구나. 이거지. 예, 그 예. 기능까지를 아는 거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가설을 제출한 사람이 에디푸스 콤플렉스라고 그래서 그 이제 신화에서 따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네, 말을 만들었는데 네네. 그 시대의 에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사람은 그 소위 지금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이제 이성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예.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동성애에 빠진다. 이런 가설도 있어. 근데 그거는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그 에디푸스 컴플렉스 하는 게 뭐냐면 그 동성의 부모를 질투하는 거예요. 예. 부모를. 이성의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나는 아빠하고 결혼할래 뭐 예. 그런 소리 예, 하잖아. 예, 예. 요새는 뭐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 그런 거 많아요. 이제 그런 게 뭐라고 할까 결혼이 뭔지도 모르지만 같이 살면 그게 결혼인 줄 아는 게지. 그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남자는 고시 사춘기가 되면 이제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극복한 사람은 이성을 사랑하는 거지.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잘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대상을 바꿔야 되잖아. 네. 자기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했는데 결혼을 하자면 대상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 남자는 대상을 바꾸기가 쉬워요.
문패만 바꾸고 닮으면 돼. 근데 여자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기 때문에 세 가지 생각을 한대. 하나는 나는 엄마를 절대로 배신할 수 없어. 음. 음. 네. 그게 동성애가 되는 거예요. 아. 두 번째로는 내가 결혼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예. 이성이 아니잖는가. 그 엄마에 대한 배신이 아니잖아. 음. 아, 엄마는 아버지라는 배우자가 있구나.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아니면 아버지 같은 사람을 피해서 결혼하겠다. 기준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예. 복잡해. 어. 남자는 단순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가 그 동성애에 네. 유일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가설이라. 네.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잖아, 그지? 예, 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응?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다. 예. 음. 그 뭐 부모 간의 그렇지.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그 것들이. 어릴 때는 다 엄마가 애인이거든. 예, 예. 음. 맞네요. 그 부모를 아이가 바라보면서 뭐 예를 들면은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그럼. 또는 되게 분노를 느끼기도 할 테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에서 뭔가 형성되는 그러니까 예. 의학적으로 이 에디푸스 컴플렉스를 우리말로 이제 번역할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뭐라고 번역을 해놓냐면 한문으로 네. 살부지정이라고 해요. 살, 살부지정. 킬, 죽인다. 예, 예. 그 아버지를 죽일 만큼 질투심이 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이거는 무의식적인 것이니까. 네. 그런다고 뭐 그런 꼬마가 칼 들고 달라들겠어요? 그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선생님 질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게 질투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렇다고요. 그럼 이게 형제 간에서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형제는 이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그런 건 아니고, 서로의 경쟁 관계, 형제는. 누가 더 먼저 차지하는가,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가, 뭐, 그런 경쟁 관계.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를 설명할 때 아주 축소해서 설명하자면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그거와 그 형제 간의 그 경쟁 관계, 이것으로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쟁 관계 같으면 이제 취직에 있으면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경쟁 관계. 상사가 있을 거 아니야. 부모 자녀 관계. 동년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그리고는 이성 관계.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의 전부 응용이다 그 얘기야. 따로 관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존재를 파고들어 보면 그것이 바탕에 깔려 있다. 예. 이제 그런 가설이에요. 제가 왜 형제 관계가 궁금하냐면 그 왜 그런 가정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아들이 워낙 귀하니까 아들 한번 얻어보려고 계속 했는데 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내로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누나들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거지. 얘가 이제 나가서 동네에서 나가도 애들처럼 막 과격하게 뭐 전쟁놀이하고 축구놀이하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여자애들처럼 뭐 인형놀이하고 공기놀이하고 고무줄놀이하고 이런 거예요 남자가. 그게 이제 보고 듣는 게 그것뿐인 거예요.
집에 가면 전부 여자가 노는 네. 방법, 네. 살아가는 방법, 그것만 보니까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생기고 자라고 발달하고 하는 거는 모방이에요. 아, 모방. 아, 모방이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모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행동이 모방될 뿐이지 어떤 동성애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영향을 주죠. 아, 영향을 주네. 행동이 그렇다면 마음도 또 따라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이 약점이 뭐냐면 딱 하나가 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복잡하군요. 어, 예, 그러나 신체 이야기에서는 딱 하나가 원인이야. 코로나균 그 하나가 원인이야. 네, 다른 거 구질구질하게 붙질 않아. 네, 근데 정신과는 딱 하나 그걸 집어내기가 어려워요. 이것도 갖다 붙여도 되고 저것도 갖다 붙여도 되고 말이지. 네, 이게 복잡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라는 소리를 못 붙이는 거예요. 결론은 뭐 유전적인 영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습적인 영향도 그렇죠. 있을 거고, 그다음에 학습적인 것 중에서도 뭐 부모의 영향이 있을 거고, 형제의 영향도 있고, 뭐 그렇죠. 친구의 영향이 될 수도 물론.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음. 굉장히 정말 뭐 딱 이거다라고 정확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연구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제 정리가 돼 가면 네, 어느 땐가는 이제 신체 이학적으로 네, 요거도 하고 이제 집어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너무너무 궁금해서 어, 정말 연구해보고 싶지만 저도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네요. 나는 내 분야로도 그것도 연구한다고 이렇게 뒤돌아서 보니까 셈이 너무 깊어. 그래서 아마 나중에 더 훌륭한 석학들이 그럼요. 이게 나오면 이제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태어나는 사람은 예. 그만한 보나서를 갖고 아, 출발을 하니까 네. 찾기가 좀 더 쉽잖아요. 네. 이미 선수들이 100m라는 구멍을 파놨어요. 네. 그럼 자기는 100m에서 1m만 파도 101m를 판 거는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아, 굉장히 재밌는 비유를 해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금 더 이 관련해서 연구가 좀 그럼요. 예, 다양하고 이 많이 나올 것 연구는 같은데. 궁금증이 많으니까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네. 방법이 서로 다르고, 네네. 그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영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그게 그렇죠. 다 축적이 되면, 그렇죠. 다음 연구에 그게 전부 참고 자료가 된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진짜 그 엉뚱한 연구도 사실 사회적으로 욕을 많이 먹지만 필요한 연구로 볼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제 욕을 한다는 것은 기존 가치에 너무 이제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우리는 이제 오랜 전통으로 봐서 나는 이제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중국에서 들은 게 도교적인 것, 불교도 중국을 통해서 들었으니 이제 그런 영향에다가 이제 조선 순초에 와서 비로소 이제 유교 주자학을 받아들였다면 그거는 왕조가 바뀌니까 가치를 바꾸는 거. 그러니까 유교라는 게 뭐 예의를 중시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러나 예술가나 뭐 이런 분들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그런 상상의 경계가 넓어요. 그것도 행위를 하려고 하는 용기가 더 있어요. 다른 사람은 이걸 짚어볼까 말까 이러지만 예술은 덥석 짚어. 우선 짚어보고 그 다음 걸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짚기도 전에 내가 짚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 뭐 그런 저런 걸 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저 기존 가치대로 사는 게 네. 제일 무난한 거지.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 여성은 사회적으로 음, 좀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런 연구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는 것처럼 음. 어쨌든 뭐 그런 연구가 잘못됐다, 뭐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연구들이 나와줘야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판단을 하는 거겠죠. 저건 그때는 잘못됐다. 예. 그 연구가 맞아요. 음, 맞는데 그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못 생각한 것이 여성은 교육도 안 시키고 남성만 교육시켜요. 이거는 말하자면 올림픽에 비유하자면 예. 100m를 뛰는데 남자는 50m 앞에서 세워주고 여성은 50m 뒤에서 뛰라고 하니까 그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변화하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들이 그래. 계속 나와줘야 이 사회도 이제 발전을 할 수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통했지만은 네. 그 이후에 또 이문을 갖는 학자들이 여성도 가르쳐 가지고 똑같이 가르쳐 가지고 네. 검사를 해가지고 뭐 IQ가 얼마나 이래 비교를 해야지 말이지. 하나는 안 가르치고 하나는 가르쳐 주고 그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범죄율이 흑인이 높다 이래 돼 있어요. 네. 내가 공부할 때는. 그게 돼서 이 일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네. 근데 이제 후대에 오면서 그 왜 흑인이 똑같은 사람인데 범죄율이 높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백인들은 돈도 있고 백도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경찰서에 잡혀가서 거기서 적당히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근데 흑인은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 당시에는 무시당하던 그 사람 취급 안 당했거든. 네네.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예. 빠져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네네. 그걸 가만히 있으면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네. 그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해가지고 죄가 있으니까 죄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백인 이름은 죄가 있어도 돈과 백이 있으면 빠져나와 버리면 네. 그래가지고 흑인이 범죄율이 높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뒤에 사람이 또 찾아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뭐라고 그 후대에서 궁금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런 논문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을 해결하다 보니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인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뭐 법률적으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은 사회 습관상 뭐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든지 뭐 네. 유색 인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있거든. 네. 그래서 이게 바뀌자면 수세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결국에 저희가 이제 그 올림픽 개막식을 시작으로 동성애 얘기를 나눠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동성애가 그럼 어디서 생기는가, 사회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학습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의학적으로는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연구들이 나와줘야 좀 저희 이제 걔네는 이제 동성애 그러면 병으로 취급하니까 안 나서잖아요. 숨어서. 네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진단명에서 빠지기도 하고 그 미국도 어떤 주에서는 동성애를 허락하고 유럽에서는 동성애 같은 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많아요. 이제 이렇게 사회가 변화되니까 나서는 거예요. 네네. 전에는 안 나섰다 뿐이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은 나서서 이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 왜 사람은 친한 사람하고 살면 되는 거지 말이지. 꼭 결혼을 이성만
또 사람만 가지고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사회에 던지는 거예요. 네. 그 지금은 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네. 그런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버리면 기존의 가치라는 건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성애가 되면 인구가 줄어서 멸종할 거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결국엔 사회가 계속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많은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혼란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